안녕하세요 여러분, 테크트리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 우리가 이 윈도우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봤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정상적으로 설치하고 장치 드라이버까지 설치가 됐다면 현재 노트북이 이런 모습일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평소에 사용하던 PC와 다르게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뭔가 좀 어색하죠. 그래서 몇 가지 최적화 설정을 해주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줄 거예요. 전 영상과 같이 따라 하면 되고, 자, 지금부터 천천히 따라오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우리가 부팅 순서를 바꿔놨기 때문에 이 부팅 순서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윈도우에 로그인하는 방법을 더 쉽게 바꿔줄 거예요. 우선 부팅 순서를 바꿔줄 건데, 자, 이건 저번에도 해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자, 노트북을 이렇게 켜주시고 바이오스 진입키를 눌러서 들어가 주세요. 자, 이렇게 바이오스에 들어왔으면 자, 여기 부트 메뉴를 찾아주시고, 자, 여기 부트 옵션 있죠. 자, 여기서 첫 번째를 노트북에 탑재된 SSD로 바꿔주세요. 저는 여기 타뮤즈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걸로 선택해 줄게요. 자, 두 번째는 USB를 놔둬주시고, 자, 이걸 굳이 다시 바꿔주는 이유는 나중에 사용하다 USB가 꽂힌 상태로 노트북을 켜게 됐을 때 부팅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를 다시 SSD로 바꿔주고 저장을 하고 나가줄게요. 자, 이건 간단하게 설정만 해주면 되고, 윈도우에 로그인하는 방법을 바꿔줄 거예요. 처음 윈도우를 설치했으면 이 화면에서 우리가 윈도우를 설치할 때 입력했던 비밀번호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요즘 노트북은 얼굴 인식이나 지문 인식 기능이 있고, 그게 없더라도 간단하게 숫자만 가지고 핀 번호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로그인하는 방법을 볼게요. 여기 아래 윈도우 검색 탭에서 로그인 옵션을 입력해 주세요. 자, 그럼 여기 로그인 옵션이라고 있죠. 바로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떠요. 여기서 윈도우 헬로 옵션이 있죠. 우리가 이걸 해줄 건데, 제 노트북은 얼굴 인식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되는 노트북은 스마트폰처럼 얼굴 인식으로 로그인할 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한데요. 제 거는 안 되네요. 그래서 저는 이 지문하고 핀만 설정을 해줄 거예요. 자, 우선 이 핀을 눌러보면 자, 이렇게 나오고 바로 추가를 해줄게요. 자, 여기다가 윈도우 설치할 때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한번 써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핀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 핀은 숫자로 입력하면 되고, 평소에 자주 사용하거나 알기 쉬운 자기만의 번호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저는 이렇게 6자리를 입력해 줄 거고, 자, 엔터를 치면 이 다음부터는 윈도우를 설치할 때 입력했던 비밀번호가 아니고 이 핀 번호로도 간단히 로그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지문도 등록해 볼게요. 여기 설정을 누른 후에 이렇게 창이 나오면 바로 시작을 눌러주고, 방금 설정한 핀 번호를 한번 입력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지문 센서에다가 터치를 하라고 나오는데, 스마트폰처럼 자, 이렇게 여러 번 따라해 주시면 돼요.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다른 손가락도 추가해 줄 수 있고, 자, 요거는 필요하신 분들만 해주세요. 자, 이제는 간단하게 방금 입력한 핀 번호로도 로그인이 되고, 이렇게 설정한 지문으로도 편리하게 로그인이 되죠. 자, 우선 윈도우를 처음 설치하면 이 로그인하는 방법부터 설정을 해주세요. 자, 이번엔 디스플레이 화면에 대한 거고, 노트북이 처음 설치되면 이 글자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정을 해줄 거고, 요것도 천천히 따라오세요. 마찬가지로 여기 검색창에서 클리어 타입을 입력해 주시면, 자, 여기 클리어 타입 텍스트 조정이 하나 나오죠. 기본은 여기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혹시 안 돼 있다면 이걸 체크해 주시고 다음을 누르면, 자, 여기 몇 가지 설정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내가 볼 때 더 깨끗해 보이는 글자들을 선택해 주면 돼요. 저는 요걸 선택하고, 자, 이 6개 중에서도 자, 기본적으로 하나가 선택되어 있고 나머지를 보고 더 깨끗해 보이는 게 있다면, 자, 그걸 선택해 주세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바탕화면에서 우클릭을 하고 여기 디스플레이 설정을 눌러보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 노트북에 따라 다른데 제 노트북도 원래 이 125%가 기본이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보면 이 글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 여기 배율 및 레이아웃에서 자기가 원하는 크기로 요것도 맞춰주세요. 이렇게 두 개만 해주면 이 화면에서 텍스트랑 관련된 거는 크게 더 건드릴 게 없어요. 이번엔 시각 효과 설정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여기 내 PC에 우클릭을 해서 속성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런 창이 하나 뜨고 여기 왼쪽에 고급 시스템 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여기 설정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노트북마다 기본 설정은 조금씩 다를 거고, 이런 창을 움직이거나 여기 그림자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를 주는 거예요. 여기 창아래 그림자를 꺼보면, 자, 여기 그림자가 없어졌죠? 요걸 다시 켜보면, 자, 여기 그림자가 나오죠? 자, 여기 창을 최소화하거나 최대화할 때 애니메이션 요걸 꺼보면, 자, 이렇게 최소화하면 바로 내려가죠? 다시 켜보면 내려갈 때 약간 이렇게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면서 내려가게 되고, 이러한 시각 효과를 설정하는 거고. 자, 그런데 최근에 노트북이거나 인텔 i3, AMD의 라이젠 3, 그리고 램 8기가 이상의 노트북이라면 사실 이렇게 켜놓고 사용해도 거의 영향이 없어요. 자, 여기서는 하나씩 해보시고 필요 없는 게 있으면 해제하고 적용을 눌러주세요. 자, 다음은 이 휑한 바탕화면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넣어줄 거고, 자, 요것도 천천히 따라오세요. 지금 보면 바탕화면이 너무 휑하죠? 자, 여기다가 내 컴퓨터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넣어줄 거예요. 우선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여기 개인 설정 있죠? 자, 이 개인 설정을 한번 눌러주면, 자, 이런 창이 나와요. 자, 여기서 중간에 테마를 한번 클릭해주면, 자, 이런 화면이 나오고, 아래로 내려보면 여기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이 있죠? 자, 이걸 눌러주시면, 자, 이런 창이 하나 나오죠? 자, 여기서 내가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보통 내 컴퓨터와 휴지통만 있으면 되고, 자, 이 문서나 제어판 네트워크 이런 거는 필요한 분들만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내 PC가 생겼죠? 그리고 맨 처음 휴지통은, 자, 여기 파일을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바로 삭제가 돼요. 자, 이러면 우리가 실수로 파일 삭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 여기 휴지통에서 우클릭을 하고 속성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삭제 확인 대화 상자 표시가 있죠? 요거를 체크해주고 확인을 누르면, 자, 이제 삭제하려고 딜리트 키를 눌러도 이렇게 확인 메시지가 한번 나와요. 저도 실수로 삭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꼭 활성화를 해주세요. 그리고 처음 설치하면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만 보일 거예요. 이 엣지가 가볍고 약간 크롬스럽긴 한데 많이 사용을 안 하죠. 저도 익스플로러 아니면 크롬만 사용하기 때문에, 자, 요거는 그냥 저는 지워버리고, 자, 익스플로러를 가져올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검색에서 인터넷 안 나오네요. 한글로 인터넷을 해도 안 나오는데, 자, 보통 여기서 이렇게 인터까지만 치면은 원래 여기 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보여요. 자, 이렇게 영문이나 한글 둘 다 해도 안 보이는 분들은 그냥 탐색기나 내 컴퓨터를 열어주시고 여기 C 드라이브에 여기 프로그램 파일에 들어가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폴더가 있죠. 또 들어가면, 자, 여기 i 익스플로러라고 있어요. 자, 요거를 그냥 좌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바탕화면으로 드래그를 해주고, 자, 요거 이름을 자기가 원하는 걸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익스플로러는 빼왔고, 크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바탕화면에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저는 바탕화면에 이렇게 아이콘들이 많은 걸 싫어하고, 이 둘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죠. 그래서 여기 안 놔두고 이 작업 표시줄로 옮겨줄 거예요. 여기 있는 엣지는 우클릭을 해서 제거를 해주고, 자, 이 둘을 그냥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바로 지워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항상 얘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 실행 중이더라도 사용하기가 편리하겠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설정은 됐고, 이제 필수 유틸 몇 가지를 설치해 줄 거예요. 자, 윈도우를 처음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깔려있는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전부 다 기본 앱이고, 좀 필수 유틸 몇 가지를 설정해 줄 거예요. 오늘 설치할 건 압축 프로그램, 이미지 뷰어, 오피스, PDF 리더,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 정도만 해볼 거고, 그 외 다른 프로그램은 어차피 사용하면서 설치할 거기 때문에, 자, 개인의 환경에 맞게 설치해 주시면 돼요. 자, 압축 프로그램은 반디집을 권장드려요. 저는 데스크탑에서도 예전부터 이걸 사용했는데, 이 반디집이 가볍고 빠르고 거의 대부분 포맷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것만 쓰고 있어요. 어쨌든 버전은 최신 버전으로 설치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 설치 과정을 하나씩 보여주는 건, 우리가 프로그램들을 설치할 때, 자, 이런 항목들을 잘 보세요. 자, 이런 건 우리가 아니어도 보내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가급적 체크를 해제해 주세요. 설치가 완료되면 이렇게 창이 나오고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끝나요. 자, 그리고 이미지 뷰어도 마찬가지로 여기 반디 소프트에 꿀뷰를 설치해 줄 거예요. 이 꿀뷰도 역시 상당히 가볍고
이런 인터페이스가 간단하면서 이미지 파일 변환도 쉽기 때문에 저는 이걸 설치해 줄게요. 그리고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은 전 아직도 곰플레이어를 써요. 여러 개 다 써봤지만 그냥 곰플레이어가 가볍고 제일 쓸만한 것 같아요. 자, 이런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걸 설치할 때 그냥 무조건 다음을 막 누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여기 동의함까지 누르면 자, 이 옵션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줌 시작 페이지로 설정, 릴레이티드 팝 설치, 쿠팡 설치, 뭐 설치되는 게 많죠. 자, 여기 내용을 잘 보시고 우리가 설치하려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들만 체크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해제를 다 해주세요. 어차피 동영상은 이걸로 재생할 거기 때문에 이 확장자도 등록해주고, 그리고 그 외에 쓸데없는 이런 프로그램은 반드시 해제를 해주세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컴퓨터가 점점 느려지고 막 광고 팝업이 뜨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는 자, 이런 부분들을 꼭 잘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을 누르면 또 나오죠. 이 어베스트는 백신 프로그램인데 곰플레이어하고 제휴를 맺었나봐요. 여기서 동의를 누르면 이거 역시도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베스트를 안 쓸 거라서 비동의를 눌러주고, 하나 또 나오죠. 클립 다운. 이것도 비동의. 도대체 몇 개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서 폴더를 선택하는 게 나오네요. 여기서 설치를 눌러주고, 자, 이렇게 하면 쓸데없는 프로그램의 설치 없이 내가 원하는 곰플레이어만 설치를 할 수 있어요. 곰플레이어 뿐만 아니라 다른 무료 프로그램도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자, 요 프로그램들을 설치할 때는 이런 항목들을 잘 확인해 주세요. PDF 리더는 그냥 이 어도비 거를 쓰는 걸 추천드려요. 이 어도비 리더가 무겁고 용량도 큰 편인데 여러 개를 사용해 보니까 그래도 호환성 면에서 이 어도비가 제일 낫겠죠. 자, 이 선택 옵션은 다 해제를 해주고 그냥 리더만 다운 받을게요. 자, 이 리더는 설치하게 냅두고, 보통 윈도우를 설치하면 오피스를 많이 찾죠. 윈도우 버튼을 눌러보면 자, 여기 오피스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설치를 할 수가 있고, 자, 당연히 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 시작 메뉴에 오피스가 없으면 오피스 365를 검색해 주세요. 자, 이 오피스 사이트로 접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자기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자, 그런데 일단 이 노트북에서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들어가 보면 다 웹에서 실행이 되죠. 자, 오피스 365는 이렇게 웹에서도 실행이 되는데, 자, 우리는 이 설치해서 하는 걸 더 좋아하죠. 자, 그래서 이 화면에서 자, 여기 오른쪽 위에 오피스 설치 있죠. 자, 여기서 이 오피스 365 앱을 눌러주면 내 컴퓨터에서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실행을 누르고 잠깐 기다리면 이렇게 설치 준비 중이 나오죠. 오피스 라이센스가 있어도 내 컴퓨터에 설치가 안 돼서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자, 설치는 여기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바이러스나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백신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백신은 다른 거를 설치하기 싫다면 윈도우에 기본 설치된 윈도우 디펜더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돼요. 이 윈도우 디펜더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사용하시거나, 다른 백신을 원한다면 카스퍼스키나 아비라에서 배포하는 무료 백신 정도를 사용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설치가 됐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개인정보 설정에 대해서 볼 거고, 이 윈도우는 개인정보나 진단정보에 대해서 참 가져가는 자료들이 많아요. 자, 개인의 선택이지만 굳이 보내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설정을 한번 볼게요. 여기 윈도우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고 톱니바퀴 설정을 누른 다음에 자, 여기 오른쪽 아래 개인정보가 있죠. 자, 여기 들어오면 자, 이런 메뉴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내 개인정보와 뭐 정보 수집 같은 거에 대한 부분이고, 밑에는 앱 사용 권한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우선 왼쪽에 일반을 보면 광고를 허용하거나 뭐 로컬로 제공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굳이 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다 꺼주고, 여기도 내가 키 입력하는 거에 대한 윈도우가 이 패턴을 인식하는 건데, 이것도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꺼버릴게요. 그리고 MS에 진단 데이터를 보낼 건지 선택하는 건데, 자, 그냥 다 꺼버리면 돼요. 자, 이 활동 기록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내 활동 기록 보내기는 우선 꺼주시고, 자, 여기 이 장치의 내 활동 기록 저장은 여기 아까 아래에서 봤던 이 작업 보기 있죠. 여기에 더 이상 기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작업 보기를 사용하실 분들은
자, 요걸 놔두고 이것도 사용 안 하실 분들은 자, 이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이 앱 사용 권한도 스마트폰이랑 비슷해요. 각 앱에서 내 정보나 이 장치들에 얼마나 접근 권한을 줄 건지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나중에 액세스가 필요하면 해당 앱에서 물어볼 거예요. 그때 켜주면 되기 때문에 자, 보시고 필요 없는 건 다 꺼주세요. 자, 이번엔 이 터치패드에 대해서 볼 거예요. 맥북처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주진 않지만 이 윈도우의 터치패드도 생각보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자, 몇 가지만 화면으로 볼게요. 터치패드는 기본적인 것부터 볼게요. 자, 우선 두 손가락을 벌리면 이렇게 확대 축소가 있고 이 두 손가락을 대고 위아래로 움직이면 스크롤 기능이죠. 자, 여기까지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터치패드가 왼쪽 아래는 좌클릭, 오른쪽 아래는 우클릭이죠. 자, 이걸 동시에 사용하려면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해줘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한 번 탭은 좌클릭이고 두 손가락을 동시에 탭하면 우클릭이 돼요. 자, 그러면 굳이 우클릭을 위해서 이렇게 안 해줘도 되겠죠. 자, 하나 선택을 하고 바로 두 손가락을 탭하면 이렇게 우클릭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다중 선택을 하거나 이렇게 창을 움직일 때 좌클릭을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움직이죠. 이것도 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터치패드에서 두 번 탭을 해주고 두 번째 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자, 이렇게 두 번째 탭을 유지해주면 다중 선택이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번 탭을 해주면 이렇게 같이 창이 움직이죠. 이건 한 손만으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거는 꼭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윈도우를 사용할 때 여기 검색창이랑 여기 오른쪽 아래 알림 탭 있죠. 자, 이 두 가지도 세 손가락으로 한 번만 탭하면 바로 검색이 나오고, 네 손가락으로 한 번만 탭하면 바로 이 알림창이 뜨게 돼요. 자, 이런 것도 굳이 마우스를 이렇게 안 가져가도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손가락을 터치한 상태에서 위로 올리면 여기 있는 이 작업보기 있죠. 자, 이게 바로 실행이 돼요. 이 작업보기는 윈도우에서 생각보다 유용한 기능이고, 자, 여기 타임라인에 더 많은 기간 표시, 여기 얘를 누르면 최대 30일까지 이렇게 기록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세 손가락을 대고 바로 아래로 내려주면 이렇게 바로 최소화가 되죠. 요거는 이제 윈도우 D 키하고 같은 기능이고, 이렇게 터치패드로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이 기능들은 기본 설정된 기능이고, 이 터치패드의 기능을 변경하려면 여기 검색에서 터치패드를 입력해주고 설정 항목에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기능 설명들이 다 있어요. 여기에서 더 편리한 대로 이 터치패드 기능을 변경해 주세요. 자, 이번에 볼 건 전원 관리고, 이 노트북은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원 관리를 상당히 잘해줘야겠죠. 이 전원 관리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고, 내가 직접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간단하게 배터리 모드를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조사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에서 전원 관리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윈도우에서 이런 기능을 제공해줘요. 자, 여기 오른쪽 아래 배터리 아이콘을 한번 클릭해보면 여기 전원 모드가 나오죠. 여기서 배터리 절약 모드, 향상된 배터리, 향상된 성능, 최고 성능,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왼쪽에 있을수록 배터리 시간이 길어지고 오른쪽에 있을수록 성능이 높아지게 되겠죠. 인터넷이나 문서 작업 같은 간단한 걸 할 때는 여기 왼쪽에 있어도 전혀 성능에 지장이 없고, 동영상 편집을 하거나 게임을 한다면 오른쪽에 놓고 사용하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배터리 설정을 눌러보면 여기 왼쪽에 전원 및 절전이 있어요. 자, 여기 들어가서 화면 꺼짐 시간과 절전 모드 진입 시간을 나한테 맞게 설정해 주세요. 보통 시간은 이렇게 기본으로 돼 있고, 자, 이게 싫으신 분들은 여기서 시간을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보면 여기 추가 전원 설정이 있죠. 여기에서 좀 더 세부적인 설정이 가능하고, 자, 노트북에 따라서 이렇게 균형 조정만 있는 경우도 있고 고성능이나 최대 성능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고성능이나 최대 성능 같은 옵션이 없으면 자, 그걸 활성화 시켜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어차피 이 안에 있는 이 세부 옵션 값이 다른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 전원에서는 여기 배터리에 있는 이 네 가지 모드나 제조사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프로그램 있죠. 고성능, 균형, 무음,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걸 더 권장드려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는 설정해 볼 게 있어요. 자, 이 노트북을 독서실에서 사용하실 분들이 있죠. 자,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인강을 보실 텐데, 자, 여기 배터리를 누르고 이 배터리 설정 있죠.
자, 여기서 전원 및 절전에 들어가면 여기 아래에 추가 전원 설정이 있어요. 자, 여기 들어가면 아까 봤던 균형 조정에 설정 변경을 눌러주고 고급 전원 관리 옵션 설정 변경을 누르면 자, 이런 창이 하나 떠요. 자, 여기 보면 지금 프로세서가 작업하는 거에 따라 2기가 근처에서 3기가도 왔다 갔다 할 텐데요. 자, 여기 보면은 프로세서 전원 관리가 있죠. 여기에서 최소 프로세서 상태와 최대 프로세서 상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배터리나 전원을 사용할 때 프로세서의 성능을 최소일 때는 5%, 최대일 때는 100%까지 발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최대가 100이면 노트북이 돌아갈 때 아무래도 전력 소모가 크겠죠. 그렇게 되면 발열이 올라오고 쿨러가 빨리 돌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인강을 볼 때는 사실 요즘 노트북의 성능에 반 정도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배터리 사용일 때 자, 여기를 한 50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한 2기가 근처에 있죠. 이걸 적용을 누르는 순간 이게 이렇게 떨어져요. 여기서 더 이상 안 올라갈 거예요. 이제 아무리 어떤 작업을 해도 저게 0.8기가 이상은 올라가질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발열이 덜 올라오겠죠. 제 노트북은 저전력 i7의 6코어인데도 이렇게 놔두고 쓰면 거의 40대 초반 정도의 온도를 유지해줘요. 물론 이렇게 하면 노트북이 약간 끊기고 성능이 굉장히 낮아지지만 유튜브를 보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야, 조용히 해봐. 자, 이 말은 이 최대 성능을 50%로 낮춰놔도 유튜브나 인강 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제 노트북은 지금 팬이 돌긴 하는데 저는 지금 여기 실시간 녹화를 하고 있어서 그렇고 자, 이걸 안 하고 이렇게 동영상만 본다면 아마 제 노트북도 팬이 안 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원 모드를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다가 독서실용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름을 이렇게 독서실로 해주고 자, 만들기를 하면 여기 하나가 나왔죠. 이 독서실에 설정 변경을 누르고 다시 이걸 불러준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바꿔주고 저장을 해주면 이렇게 만들고 다시 들어오면 하나가 또 생겼죠. 평소엔 이렇게 균형 조정으로 놔두고 우리가 독서실에서 사용할 때는 자, 요거를 한번 눌러주면 컴퓨터의 성능을 상당히 제한하기 때문에 자, 쿨러 소음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전원 관리는 자, 여기 배터리 아이콘에 이렇게 4가지 모드나 여기 제조사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 있죠. 자, 요걸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전원 관리 옵션에서 이렇게 내가 필요한 걸 만들어서 사용하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전원 관리는 충분하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 윈도우에는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도 안 하는데 자, 이런 걸 그대로 놔둘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기본 앱을 좀 지워주고 윈도우가 부팅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관리를 해줄 거예요. 이것도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까 화면으로 볼게요. 자, 여기서 컨트롤 알트 딜리트를 눌러서 작업 관리자를 열거나 컨트롤 시프트 ESC를 눌러서 자, 이 작업 관리자를 열어주세요. 자, 저는 지금 노트북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이 CPU가 20에서 50%까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지금 여기 이 친구들이 제가 노트북에서 아무것도 안 하지만 계속 뭔가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이 오캠은 제가 지금 실시간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고 자, 여기 안랩이나 이 엠프로텍트 있죠. 자, 이런 건 다 보안 프로그램이에요. 자, 얘네들이 쓸데없이 돌아가면 계속 노트북이 느려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줄 거예요. 자,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안 쓰는 프로그램을 아예 삭제해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윈도우가 부팅할 때 저렇게 자동으로 시작되는 친구들을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도록 변경해 줄 거예요. 자, 우선 필요 없는 앱의 삭제를 위해서 프로그램 추가 제거를 찾아주세요. 자,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기 앱이 쭉 있죠. 자,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3D 뷰어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저는 한 번도 안 써요. 그리고 이런 건 이제 제가 설치를 한 거고 그루브 음악 자, 이런 것도 안 쓰죠. 여기 비주얼 C 제베포라고 나오는 것들은 지우지 말고 꼭 놔두세요. 지금은 몇 개 없지만 사용하다 보면 내가 안 쓰는데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 쓰는 것들은 모두 삭제해 주세요. 이렇게 필요 없는 앱들을 지워줬으면 여기 작업 관리자에서 시작 프로그램 탭 있죠. 자, 여기를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 사용이라고 나와 있는 친구들은 윈도우가 부팅하면서 전부 다 얘네들을 한 번씩 실행시키는 거예요.
테스트를 위해서 깨끗한 노트북에 은행 한 군데만 갔다 와봤는데 벌써 이렇게 5개가 넘게 설치되고 자동으로 실행되고 있죠. 자, 이런 친구들은 은행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우리가 어디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자동으로 설치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에요. 자, 이런 게 많을수록 노트북이 당연히 느려지겠죠. 그런데 이런 친구들은 굳이 시작 프로그램에 넣어놓지 않아도 어차피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시 자동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켜놓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 다 꺼줄게요. 저는 백신을 안 낼 걸 따로 쓰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100% 은행에서 깔린 거예요. 자, 이것도 보안 프로그램이죠. 자, 요것도 이것도 자, 원드라이브는 아니죠. 이 베라포트도 많이 보셨죠? 공공기관 같은 데 가면 많이 깔리는 건데 이것도 시작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업데이트 하려고 돌아가는 것 같네요. 어차피 필요하면 지가 알아서 돌아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필요한 것만 사용으로 설정하고 자, 이 창은 꺼버리면 돼요. 이 설치된 앱이나 이 시작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윈도우를 사용하면 계속 앱이 추가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이 시작 프로그램 쪽은 확인을 해서 굳이 나한테 필요 없는 보안 프로그램들은 바로 그냥 중지를 시켜주세요. 마지막으로 볼 건 포맷과 복구예요. 이 윈도우라는 거는 사용을 하다 보면 여러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되고 레지스트리라고 윈도우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계속 사용하다 보면 꼬인다고 우린 표현을 하는데 역시나 오래 사용하다 보면 윈도우가 점점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관리를 잘 하면서 사용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면은 이 노트북을 1년 정도에 한 번씩 포맷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다시 초기화가 되고 깨끗한 상태가 되겠죠. 다시 포맷을 할 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USB를 이용해서 완전히 초기화를 시켜주는 방법도 있고 이 윈도우를 한번 설치를 했으면 이 윈도우 안에서 그런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초기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고 여기 시작 버튼에서 톱니바퀴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 밑에 업데이트 및 보안이 있죠. 여기로 들어가서 왼쪽에 이 복구 항목을 선택해 주시고 맨 위에 여기 초기화 시작을 눌러주면 이렇게 2가지 메뉴가 나와요. 여기 위에 거는 개인 파일을 유지하는 거고 밑에 있는 건 모든 항목을 제거하는 거예요. 윈도우 설치됐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초기화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 초기화를 하면 백업 파일이 남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게 싫으신 분들은 전에 했던 것처럼 USB를 이용해서 부팅 후에 포맷을 해주고 완전히 초기화를 시켜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노트북에 윈도우를 설치하고 처음에 해줘야 될 몇 가지 좀 세팅들을 해줬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이 외에도 최적화에 대한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튜브나 네이버 같은 곳에 윈도우 10 설정, 윈도우 10 최적화 검색하면 관련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자료들도 한번 보시고 전부 다 따라하지는 말고 그 중에 나한테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좀 더 나한테 맞는 윈도우를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윈도우를 설치하면 나한테 맞는 환경을 제일 먼저 만들어 주시고 이 윈도우 설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